안녕하세요, 리니 아빠입니다. God bless you, God loves you, you are special.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잘 지내셨죠? 그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안 보이시니까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라는 사람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사업가였고 부동산 투자를 또 잘 했고, 하지만 이 사람도 한번 망한 적이 있었죠. 예. 어디 약간 인도 느낌으로 건물 호텔을 짓다가 그게 한번 망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TV 방송을 또 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정말 서민들을 위한 주거용 집을 지었고, 트럼프는 호텔이나 약간 좀 럭셔리한 카지노도 하나 했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이제 돈을 스스로 많이 벌었죠. 물려받은 것도 없진 않은데. 근데 저도 이제 여러가지 찾아보고 자료를 보면서 22년 전에, 지금 2020년이니까 거의 2000년대 초 1990년대 말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그가 생각하는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람은 한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고, 이 사람조차도 아버지가 이민자 출신이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채무 규모, 어떤 오일 머니의 패권, 어떤 패권 국가, 어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나름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리고 그도 여러가지 책을 썼죠. 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권, 강한 미국을 꿈꾸단가? 책 한 권 읽어봤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현실에서 쓰면서,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실 책에서 말했던 것들, 그건 이제 그의 공약이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면서 미국의 채무 규모를 엄청 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교나 교섭이 경찰 국가로서 정말 봉사 국가냐, 패권 국가로서 끝없는 잡이냐, 아니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돌려받느냐, 약간 그런 부분과 그런 관점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어쨌든 한미 협정이나 합의서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를 신식 군대로 만들고, 또 현대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을 굉장히 잘 써놨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수혜를 받은 나라고, 방위비를 점점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이 트럼프라는 사람, 대통령이 약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해내겠다, 지키겠다, 그리고 정말 마가라고 하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라는 그의 어떤 퓨어 모토, 공약을 지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힘이 센 미국이 약소국을 괴롭힌다고 보여지는 면도 없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무료 봉사였는데 무상 차관이었는데, 야 이젠 유상 차관이야
사실 나도 힘들었다, 좀 그렇게 보이는 게 없지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도 엄포를 놓지만 어떤 외교적인 그런 여지는 남겨 있는 거죠. 외교가이고 협상가이고 사업가니까요. 그런 그가 이번 선거에 일단 진 것처럼 보이지만 부정선거라는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관련한 증거들을 하나씩 어젯밤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많은 부정선거 표, 죽은 사람의 표, 또는 버려진 표, 군인들의 표, 어떤 집계 오류나 어떤 암호를 각각의 표에 심어놨다, 그 유권자의 표가 어디 있는지 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민경욱 의원이 미국에 가서 뭘 협조를 해줬는지 그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요. 하지만 체계적으로 뭔가 모니터링을 한 것 같다. 정말 사이버 미국의 사이버 수사대와 함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의관, 군병원, 군대의 도움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고 어떻게 보면 확실한 우파? 이기 때문에 그 도움을 좀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엘고어 대통령이라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그때도 재검표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실제로 부정선거가 설마 미국에서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면은 그 부정선거를 만들고 진행했던 어떤 세력이나 그 사람들은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골프를 이틀 동안 치면서 때를 기다리는 아주 전략적인 모습,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그 며칠 동안 기록이 남죠. 치밀한 모습, 정말 대단함을 솔직히 좀 보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은, 김연아를 볼 때, 김연아를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초기부터 어떤 대단함이나 비범함을 느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 힘든 어떤 그런 신체적인 장점도 있고, 음악적인 면, 또 언어 구사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점프도 잘하고 샷기도 잘하고, 대단한, 갑자기 나타난 어떤 그런 인물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치면 경제개발 5개년을 몇 번이고 성공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재선이 좀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외교적으로 또 이민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근데 정치 경력이 그 상대방 후보인 조 바이든보다 훨씬 짧죠. 근데 말은 훨씬 잘하죠. 73살, 저렇게 정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코로나도 걸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웠지만 그것들을 잘 그래도 극복해낸 미국 대통령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 후보 때 성추문이라든가 약간 도덕적인 면들, 그 어떤 화법, 또 일반적이지 않고 너무 송곳 같은
그런 것들이 없진 않다 또 생각 들고요. 말미에 잠깐 또 뭐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 네이버 제 포트에 뭐죠? 한 30에서 한 50 정도 60 가까이 됐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뭐 방송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주주로서 그냥 올해는 그냥 같이 가고, 네,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 기쁨을 주주로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당장 급할 건 없고, 이제 뭐 집 살 때 돈 필요하겠죠. 정말 2배든 최소한 50%든 그렇게 수익을 좀 맛보고 싶고, 한번 같이 성장해 보면서 시간을 들여보고 싶다. 주주로서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은 늦었네요. 많이 올랐네. 한 주 사서 화장품 받아야 되는데. 네, 이제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사실 육아하느라 또 힘들어서 집에 가면 피곤한데, 힘내서 뭐 영어 한 단어라도 외우고 책 한 장이라도 읽고, 팩트 플리스 결국 다 읽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네, 책 추천 받고요. 또 한 걸음씩 나아가 봐야죠. 지금이 가장 젊고, 지금이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멋진 날이 오늘이다. 네,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번 지켜보시죠. 바이바이.